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술독립군에. 예, 반갑습니다. 오늘 97차 기술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우리 아무리 기술이 좋고 자금이 좋아도요, 팔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의 여왕을 오늘 좀 모셨습니다. 97차 우리 웨비나의 새로운 온라인 쇼핑 문화, 라이브 커머스의 여왕, 쇼호스트 심지민 대표님 우리 초청하였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구철 회장님 소개를 받은 너무 영광스럽게도 오늘 대표님들 앞에서 제가 정말 명함도 못 내밀 지금 쟁쟁한 분들 사이에서 발표를 진행하게 됐는데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조금은 트렌드를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발표를 한번 한 30분에서 한 40분 그 정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드리고 싶은 내용 순서를 한번 짚어보면은 좀 짧은 시간 안에 전달을 해드려야 돼서 일단은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현재 현황이라든가 왜 지금 정 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장 잘 팔 수 있는 어떤 그 커머스 컨텐츠가 라이브 커머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좀 전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그것만 전달받으시기엔 또 아쉬우실 수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이 정도를 조금 임팩트 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이제 여왕이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대표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조금 어필하기 위해서 제 이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지상파와 또 현대그룹 아나운서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송인이었다가 쇼호스트에 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서 삼성전자에 입사를 해서 이제 홈쇼핑 파트에서 전문 게스트이자 세일즈 전문 프레젠터로 활동을 했고요. 사실 코로나 발발 한 1, 2년 전쯤에 이제 퇴사를 해서 라이브 커머스 관련 쇼호스트, 공식 행사 MC, 입찰 프레젠터로 활동을 쭉 하다가 작년에는 이제 한창 활동을 하다가 워낙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모든 업체, 모든 브랜드사에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실시하는 그 마케팅의 한 방향이 됐기 때문에 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 운영을 대행해주는 회사를 현재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세일즈 방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라이브 커머스가 홈쇼핑에서 그 모습을 많이 본따 왔어요. 모든 나라가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약간 지금 라이브 커머스의 형태가 홈쇼핑의 어떤 세일즈 기법들을 많이 가지고 왔고 방송 운영도 홈쇼핑 형태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라이브 커머스를 만약에 운영을 하실 때 조금 참조하고 싶은 내용들은 홈쇼핑에서 많이 본따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6대 홈쇼핑 생방송을 모두 진행을 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상 홈쇼핑 방송은 뭐 매출 30억, 40억 이런 것들도 기본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는 매출이 조금 적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따가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앞으로는 홈쇼핑 방송만큼 무궁무진하게 커질 그런 마케팅의 한 방향이 라이브 커머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제가 2020년부터 2020년 완전 태동기였거든요. 라이브 커머스에. 그때부터 진행을 해서 워낙 이제 삼성전자에서 오래 근무를 했다 보니까 가전, 가구, 리빙 쪽으로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사실 라이브 커머스에서 가장 방송의 양이 많은 카테고리는 식품입니다. 식품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고객 입장에서도 한번 구매해보기 가장 좋은 허들이 없는 또 제품 카테고리잖아요. 그래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방송을 많이 진행했고 그리고 가장 앞으로 또 발전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이 주로 또 모바일 쇼핑을 즐기기 때문에 뷰티 쪽으로 방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카테고리를 조금 훑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인지 아마 기사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를 보신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고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홈쇼핑이냐, 유튜브냐.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의 정체성이 이 두 개를 다 섞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생방송 중에
채팅을 하면서 물건을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에 능한 MZ세대부터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가 됐었고, 그런데 이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유통사부터 시작해서 포털사, 이커머스, 심지어 배달업계까지 라이브 커머스에 뛰어들었고요. 코로나 수혜로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가 출시돼서 개편 본물이 터지고 있다. 사실상 코로나로 굉장히 많은 이제 산업에서 피해를 봤지만 유일하게 코로나 특수를 누린 파트가 바로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고 라이브 커머스만을 위한 플랫폼이 2020년에 이제 출시가 되자마자 몇 천억 매출을 그냥 달성을 했을 정도로 가장 특혜를 많이 입은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매출을 많이 달성했느냐 이런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른쪽에 모바일로 1분 만에 6억 팔았다. 라이브 커머스를 민간 기업들에서도 시도를 하지만 공공기관들도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상공인들이야말로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많지 않아요. 홈쇼핑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장벽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들어와서 매출을 터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요거는 이제 한 2년 전에 기사이긴 하지만 판매액 4조 4천억 원.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가 이미 우리나라보다 먼저 터졌습니다. 역대 최대를 달성했고 11번가가 지금 또 어마어마하게 그 라이브 커머스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그 중심에는 라이브 커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 라이브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누적 방송 뷰가 뭐 몇천만 뷰를 돌파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가 뭐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라이브 커머스는 합성어예요. 라이브 스트리밍, 생방송,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스타 라이브 스트리밍. 그러니까 생방송을 일컫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러스 이커머스입니다. 온라인, 이커머스. 그래서 온라인의 쇼핑에 생방송을 결합한 게 바로 라이브 커머스라는 합성어고, 이제는 고유명사처럼 이제 불리고 있죠. 마케팅의 한 방향이 됐고, 모바일을 통해서 실시간 예능형 쇼핑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자유자재로 소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케팅 전문가들은 D2C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홈쇼핑이라는 채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객한테 만나서 팔 수 있다. 근데 뭘로?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모바일을 통해서 상호 소통형 온라인 쇼핑이다. 라고 정의를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규모를 보시면 왜 제가 코로나 특수를 라이브 커머스는 누렸습니다. 라고 말씀드린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몇천억의 매출을 했다가 터진 게 아니고요. 거의 기본 베이스가 없다가 2020년 코로나가 발발하던 해잖아요. 근데 4천억의 매출을 달성을 합니다. 2020년은 심지어 지금 2022년 현재 라이브 커머스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들의 한 50분의 1도 등장하지 않았을 때예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몇 개만, 그것도 손에 꼽는 한 5손가락에 꼽는 이 업체들만이 4천억의 매출을 달성을 했었고요. 자,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너도나도 이제 유통사들, 뭐 이런 업체들이 다 들어와서 21년에는 2.8조 원을 달성을, 추정치로 달성을 했고, 2022년 또 역시 추정치지만 6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23년에 10조 원,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이게 한 2030년까지는 예상하기를 한 30조 정도를 달성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매출의 한 파트를 책임지는 마케팅 채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전신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랑 한국의 라이브 커머스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라이브 커머스가 터질 수 있었던 배경은 이제 중국을 수치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코로나와는 별개로 중국은 이미 터졌었어요. 2016년부터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의 온라인 라이브, 본인들의 라이밍,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달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왕홍이라고 하는 직업이 존재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왕홍이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인플루언서들,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예 왕홍은 약간 연예인처럼 우리나라도 왜 SNS를 통해서 본인 굉장히 미모라든가 아니면 건강관리 비법, 뭐 몸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셀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셀럽들, 왕홍들이 제품을 판매합니다. 왕홍은 무조건 걸어다니는 쇼호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럽 겸 쇼호스트로 본인이 쓰는 화장품, 본인이 뭐 입는 옷, 식품 이런 것들을 판매해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달성을 하고요. 그들이 이렇게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방송을 합니다. 뭐 스태프들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 영상 통화하듯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방송을 해서 매출을 일으켰고 그 시장 규모가 2020년 추정치긴 하지만 지금 9,610억 위안 그래서 몇 조의 시장을 유지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게 왕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전에는 중국의 이런 라이브 커머스를 보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쇼호스트이기도 했고 라이브 커머스에 워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쇼핑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만들어서 사실상 뭐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 터지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왜냐? 우리나라는 워낙에 이 인터넷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모바일 생방송에 들어와서 이걸 쇼핑을 해야 돼? 내가 저 셀럽을 뭘 믿고 사야 돼? 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아마 뭐 파리피플이라고 해서 인플루언서들을 좀 비하하는 단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통사를 믿지 저 한 사람을 믿고 구매하는 경향이 별로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이런 어떤 인터넷 기반이 조금 우리나라보다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모바일에 좀 뭔가 신뢰도가 높고 왕홍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서 제품 구매가 이끌어졌다면 우리나라는 그 한 사람을 믿고 구매를 하기보다는 유통사를 믿고 구매를 했고 그리고 그 유통사가 아직 라이브 커머스에 진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라이브 커머스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에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대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쇼핑도 대면이죠. 쇼핑을 해서 내가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아예 쇼핑을 하러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바일로 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쿠팡이 됐든 이런 앱을 통해서 쇼핑하는데 굉장히 또 능통하잖아요. 그래서 앱을 통해서 유통사들이 라이브 커머스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라이브 커머스가 매출이 폭발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께서 라이브 커머스 하면은 TV홈 쇼핑을 많이 연상을 하세요. 실제로 비슷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표로 정리해 봤어요. 일단 TV홈 쇼핑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입 장벽이 높아요. 왜냐? TV홈 쇼핑에 진입을 하려면 일단 재고 부담이 있어요. 어느 정도 팔릴지 모르는데 이 홈쇼핑사에서는 한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은 보유하고 방송을 진행하는 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비용 부담이 좀 있었고요. 소통 방향 자체가 시청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이죠. 왜냐하면 그 전문 방송 운영 스텝이 판을 다 짭니다. A라는 브랜드가 아까 그 금성침대 마케팅 담당자라는 얘기를 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마케팅 담당자가 이 모든 내용들을 홈쇼핑사에 전달을 하면 홈쇼핑에서 판을 꾸려가지고 무슨 내용을 전달할지 스크립트를 구성해서 일방적으로 고객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진행자 같은 경우에도 쇼호스트, 전문 쇼호스트가 진행을 하게 되고 시청 방법이 TV입니다. 모바일이 아니라 TV죠. 근데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지금 가장 많이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뭐 네이버나 쿠팡 같은 경우는 매출 기반 수수료입니다. 매출이 발생해야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가 유통 채널에 주는 거예요. 플랫폼에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트시면 돼요. 그냥 틀어서 팔면 되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마케팅을 위해서 그냥 제가 조금 퀄리티 낮게 방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방송 전문가들에게 방송 대행을 맡기겠다 할 경우에는 이제 비용은 발생하죠. 거기에 대한 진입 장벽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비용이 홈쇼핑이랑 비교를 했을 때 수십 분의 1에 불과합니다. 너무나도 비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쉽게 들어올 수 있고요.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왜 MZ세대부터 라이브 커머스가 트렌드가 됐냐면 그 카톡처럼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뭔가 댓글 올리는 것처럼 채팅으로 내가 쇼핑을 할 수 있어요. 채팅으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이거 진짜 제일 싼 거 맞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올리면 브랜드 담당자가 쇼호스트가 즉각적으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소통을 하면서 내가 좀 마음의 안심을 얻고 재미를 느끼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게 라이브 커머스와 TV홈 쇼핑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행자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라이브 커머스도 쇼호스트가 많이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일즈 전문가니까. 근데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그 형태가 자유로워요. 인플루언서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제가 그 펫,
애견용품을 판매를 한다면 애견과 관련해서 신방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A라는 인플루언서를 섭외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입자 수를 좀 확보한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등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요, 저희는 브랜드사에서 조금 마케팅 비용을 최대한 낮추고 싶습니다. 그러면 직원분이 등장하셔도 돼요. 뭐 정말 완벽한 TV홈 쇼핑 같은 생방송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직원이 등장해서 판매를 해도 괜찮고요. 사실상 그 브랜드와 그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제품의 대표님이시겠죠? 대표님이 등장하셔도 괜찮습니다. 진행자 선택도 자유롭다는 거. 그리고 가장 핵심은 시청 방법이 모바일이다라는 게 있고요. 핵심을 좀 정리해보면은 상호 소통이 가능하고 즉각적인 답변이 가능하고 편리한 구매가 가능하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게 TV홈 쇼핑과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TV홈 쇼핑과 라이브 커머스의 차이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표로도 정리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정구철 대표님께서 다시 보기도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리고 발표 자료도 또 단톡방에 또 공유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를 찾는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모바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TV를 대부분 안 봅니다. 넷플릭스도 모바일로 보시죠.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친구들 만나서도 그냥 모바일로 보고, 그래서 아무래도 휴대폰을 쥐고 활동하는 시간이 거의 24시간 중에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제 휴대폰에 오늘의 사용 시간 정리해보면 심하게 사용한 날은 24시간 중에 뭐 16시간, 17시간 사용했다고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부터 계속 손에 쥐고 있는 게 모바일이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반영된 게 라이브 커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쌍방향 실시간으로 체험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또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 라이브 커머스를 주로 활용하는 세대를 살펴보면 아무리 MZ세대라고 해도 뭐 10대, 20대가 사실상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브랜드에 따라 좀 차별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대, 20대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나이키예요. 근데 이 나이키가 마케팅 광고를 열심히 돌려가지고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사전 홍보를 실시했다면 당연히 라이브 커머스에 들어와서 구입을 합니다. 근데 주로 사실 라이브 커머스의 메인 세대는 30대와 40대입니다. 뭔가 홈쇼핑과도 조금 친숙한 세대예요. 왜냐하면 30, 40대는 본인이 직접 TV 홈쇼핑을 즐기기도 했고 부모 세대가 50대, 60대, 70대, 80대 내 부모 세대가 TV 홈쇼핑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대입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쇼핑을 하는 거에 익숙하고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에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30, 40대가 가장 라이브 커머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TV 홈쇼핑에 익숙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년층부터 노년층이 이제는 모바일과도 굉장히 익숙하죠. 부모님 세대도 이제는 그냥 유튜브를 보시고 넷플릭스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쌍방향 실시간 체험형 컨텐츠인 라이브 커머스를 접근을 해서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그런 댓글이 요즘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댓글은 없었는데 요즘은 저 60대라 70대라 이 라이브 커머스 처음 해보는데 이거 구매하려면 뭐 눌러야 돼요? 이런 댓글이 이제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세대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를 기획하면서도 컨텐츠의 방향성을 조금 다양화하고 있어요. 매장 체험으로 갈 수도 있고 요리, 먹방, 코디 팁, 홈트, 운동하는 팁 같은 걸로 운동기구를 판매하기도 하고 참치 해체쇼 등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세대들을 좀 사로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TV홈 쇼핑 대비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내가 동영상으로 1시간 동안, 90분 동안 내 제품에 대해서 떠들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렴한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TV홈 쇼핑은 평균 진행 비용이 최소 1억에서 2억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판매 수수료도 여기에 플러스 판매 수수료예요. 15%에서 45%까지 판매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요, 유통사에. 근데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뭐 평균 진행 비용, 물론 이제 요거는 직원이 진행을 했을 때의 얘기겠죠.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판매 수수료 약 3%대에 불과합니다. 국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거는 개수가 이렇습니다가 아니에요. 개수는 다 못 담았어요. 제가 한 거의 100개 직전까지 세다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다 보여드릴 수가 없었고, 제가 이 카테고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플랫폼이 IT 플랫폼,
라이브 커머스 전문사, 온오프라인 유통사, 여기서 끝이 아니고 뭐 여행사 굉장히 다양해요. 라이브 커머스에 접근하려는 이 플랫폼들이 색깔이 다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게 네이버와 카카오예요. 네이버는 포털이잖아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 그중에서도 이제 커머스로 매출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있고 2023년 이제 앞으로의 흘러갈 그 트렌드에 대해서 네이버가 발표를 할 때 보면은 커머스가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달성했기 때문에 카카오도 커머스에 좀 진심이죠. 거의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회원이 뭐 5천만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에서 커머스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커머스의 중심에 라이브 커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전문사는 라이브 커머스만을 주 사업으로 하는 그런 앱을 말하는데 빗썸도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어요. 빗썸 라이브라고 하고 있고요. 보고, 소스, 그립 같은 라이브 커머스만을 하는 전문사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온오프라인 유통사들이 지금 라이브 커머스에 다 뛰어들었죠. 쿠팡, 11번가, 티몬, 그리고 백화점들도 들어와 있고요. 올리브영, 뭐 인터파크, 자 그리고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 월간 이용자 수만 1,500만 명이에요. 배달의 민족이 라이브 커머스에 굉장히 힘을 싣고 있고 배달의 민족에서 제품을 팔고 싶어하는 중소상공인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에 뛰어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마케팅의 한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플랫폼별 특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대표 포털인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20년 7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2020년 3월에 3, 4월쯤 코로나가 발발을 해서 완전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뒤집어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라이브 커머스 전문사였던 그립 같은 회사가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달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이버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이브 커머스 지금 해야겠다. 대면을 못하니까. 그래서 쇼핑 이 카테고리를 출시를 하고 누적 조회수 3억 5천만 뷰를 달성했고 누적 거래액만 몇천억을 달성을 했죠. 이렇게 수많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거의 누구나 라이브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새싹 등급이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월에 200만 원 이상 매출만 달성을 하면 생방송,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진입 장벽을 낮춰줬죠. 그리고 어떤 그 네이버의 그 전문적인 어떤 뭐 PD나 이런 사람들이 방송을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스토어에서 지금 보고 계신 새싹 등급만 도달을 하면 집에서도 혼방을 진행을 해도 되고 누구나 간편하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마치 유튜브 생방처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줌 회의처럼 이렇게 쉽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열어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중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뛰어들어서 방송을 진행하게 됐고요.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세로 촬영을 합니다. 왜냐?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모바일로 방송을 이제 접하기 때문에 세로 화면으로 진행을 했고 네이버페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결제가 쉬워야 아무래도 실제 쇼핑까지,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많은 분들께서 라이브 커머스 하면, 인스타 라방 같은 거, 유튜브 라방 같은 거?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인스타그램과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커머스 플랫폼이 아니죠. 그리고 결제 시스템이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타 샵을 도입을 해서 이제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페이 시스템까지 도입을 했죠. 이런 결제 시스템까지 최종적으로 도입을 해야 최종적으로 구매까지 그 플랫폼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들께서 거부감 없이 결제를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도입을 함으로써 네이버는 처음 시작부터 결제까지 심지어 거기서 끝이 아니라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네이버의 그 플러스 멤버십 안에 가뒀어요. 가둬서 너 우리 쇼핑 우리 플랫폼에서 구입을 하면 포인트 더 적립해 줄게. 이 포인트 적립해서 현금처럼 다른 쇼핑 때 써.
아예 진짜 쇼핑 플랫폼처럼 만들어버렸죠. 이것까지 완벽하게 도입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네이버에 한번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쇼핑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렸고요. 오픈 라이브랑 기획 라이브는 무슨 개념이냐면 아까 제가 진입 장벽을 낮췄다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점점 방송을 하다 보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대의 매출을 이제 도달을 하면 네이버에서 제안을 합니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 팀에서 A라는 업체한테 이번에 5천만 원 매출 달성하셨죠. 요거 한 3억으로 한번 띄워보려면 조금 더 강력한 온라인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이버에 이제 막 광고, 배너를 달아주는 조건, 네이버에 조금 상시 노출을 시켜서 내가 네이버에 접속하기만 해도 우리 회사의 제품 방송이 오늘이 8월 며칠인가요? 8월 13일 저녁 7시에 방송을 합니다라는 광고를 띄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네이버와 협상을 하면 매출 수수료를 3%에서 7% 주세요. 10% 주세요.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서 기획 라이브를 진행을 할 경우에 실제로 매출이 몇 배가 버전업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도달하는 사람이 늘었으니까. 내 광고가 우리 방송을 한다는 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출을 상승시키면서 네이버에 조금 더 수수료를 더 주는 시스템. 이게 기획 라이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가 가장 쉽게 라이브 커머스를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카카오 쇼핑 라이브. 자, 5천만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상단에 저희 기술 독립군 채팅도 하려면 카카오에 들어가야 되죠. 상단 배너에 띄워지는 거예요. A라는 브랜드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50% 할인합니다.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이 수많은 유저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 쇼핑 라이브를 진입하고 싶어 하는데 카카오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는 카카오 조금 폐쇄적인 시스템입니다. 무조건 네이버처럼 방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카카오 쇼핑에 스토어에 입점을 하고 나면은 카카오 쇼핑 라이브 공식 이메일로 우리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메일을 보냈을 때 그 팀에서 이 제품의 상품력이나 가격 구성이나 이런 걸 보고 방송을 할 만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컨택이 돼서 방송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카카오 쇼핑 라이브의 또 특이사항은 네이버나 다른 여타 플랫폼과는 다르게 가로 화면입니다. 가로 화면이라서 약간 손안에 TV용 쇼핑을 지향하는 게 카카오 쇼핑 라이브예요. 약간 넷플릭스 보는 느낌으로 넷플릭스도 우리가 사실은 딱 가로로 돌려가지고 보시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라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화면을 다양하게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라이브 커머스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세로 화면이잖아요. 이 세로 화면으로는 보여줄 수 있는 사실상 그 비주얼의 폭이 넓지는 않아요.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가로 화면으로 또 촬영을 할 경우에는 TV 남부럽지 않은 다양한 비주얼을 보여줄 수가 있어서 카카오 쇼핑 라이브는 또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전문 플랫폼이 그립이에요. 2020년 되기 전에 출범을 해서 쇼호스트 중심 플랫폼으로 굉장히 다양한 상품을 방송을 진행했고 매출도 많이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인 게 셀러 수수료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판매되지 않으면 이제 수수료 어떤 비용 부담이 적은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점 심사가 비교적 쉬운 편이라서 쉽게 상품 등록하시고 셀러랑 접근하셔가지고 판매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립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해서는 시청자 수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그립이라는 플랫폼에 가입이 돼 있어야지 이 방송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수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다음이 그립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지금 그립에 들어가서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립이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 조금 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립 자체의 앱을 한번 깔아보시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생방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가장 먼저 출범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답게 굉장히 채팅 시스템, 뭔가 쌍방향 소통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어요. 완전히 라이브 커머스에 집중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제가 진행한 지 30분이라서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티몬이라는 플랫폼도 있고요. 말씀드렸던 11번가, 배달의 민족, 쿠팡. 11번가와 배달의 민족은 조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11번가 같은 경우는 몇십만 명에게 공격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한 방송을 할 때 35만 명에게 내 방송이 도달할 수 있다. 엄청난 메리트가 있죠. 11번가. 그리고 배달의 민족. 요즘 굉장히 핫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고요. 꼭 식품만 입점 가능한 게 아닙니다. 전자제품도 방송하고요. 다양한 카테고리 구분 없이 월간 1,500만 명의 유저가 있는 배달의 민족을 라이브 방송을 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매 전환율입니다. 보통 이커머스의 구매 전환율 0.3에서 1%만 나와도 실제 구매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라이브 커머스 구매 전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모든 업체가 첫 방송부터 이렇게 달성하는 건 아닙니다. 저 방송하면서 매출 0원이었던 적 많아요. 마케팅이 안 된 브랜드는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차 마케팅을 실시를 하고 브랜딩을 확대를 하면 구매 전환율을 조금 높게 노려볼 수 있는 게 바로 라이브 커머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대 효과가 대기업에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네이버의 2021년 집계 자료거든요. 네이버의 디커머스 리포트라는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을 때 그래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요. 요거 보시면 중소상공인들 대상으로 방송 후에 판매액 증가, 방문자 수 증가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저비용으로 저는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라이브 커머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를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획을 하셔야겠죠. 상품과 프로모션을 선정해야 됩니다. 상품 카테고리 관계 없으세요? 그런데 방송별 통일성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방송을 진행하신다면 식품을 계속 진행하다가 어느 날 뷰티를 진행한다. 뷰티를 한창 진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이오 제품을 진행한다. 그러면 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스토어의 카테고리를 조금 통일시키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미끼 상품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방송에서 왜 사야 되는지가 가격에서 후킹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중에만 창고 대개방 70% 할인. 그리고 제가 왜 홈쇼핑을 참조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홈쇼핑에 11,900원보다는 9,900원에 확실히 더 끌리죠. 1,000원 차이, 2,000원 차이여도 사람들은 그 가격에 대해서 끌려오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후킹을 할 수 있는 미끼 상품이 꼭 필요하고요. 메인 상품은 1개에서 3개 이내, 10개씩 팔고 싶으시겠지만 10개를 1시간 동안, 90분 동안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집중해서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등의 가격 경쟁력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뭐 위탁으로 판매를 하시는 분이시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브랜드사이긴 한데 지금 워낙에 가격을 조금 잡을 수 없는 다양한 온라인 유통사 쪽에 제품이 뿌려져 있다 하신다면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생방송 시간 동안만이라도 가격을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라이브 커머스는 모바일 기반이에요. 제가 A라는 제품을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 재방송만 보고 심지민 쇼스테 말을 믿고 구입하지 않아요. 무조건 가격 비교 최저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저가를 만들어 놓지 않고, 세팅을 해놓지 않고 방송을 진행하면 아무리 방송의 퀄리티를 높이고 쇼호스트를 잘하는 사람을 들여놓으셔도 구매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고객들이 타겟 고객이기 때문에 최저가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트렌드나 시즌 이슈를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아요. 트렌드라 함은 요즘에 이제 대세가 된 그런 제품들 위주로 좀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는 구식의 제품을 방송을 한다. 자, 타겟 고객,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의 주 고객은 30, 40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에 뒤처지는 상품 구입하지 않고요. 시즌 이슈를 좀 반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시즌 이슈라고 함은 예를 들면 가정의 달이 다가온다. 명절이 다가온다. 그러면은 명절 상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유리하겠죠? 그리고 여름 시즌이 다가온다. 다이어트 시즌 다가온다. 다이어트 상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즌에 매출 굉장히 상위권을 달성을 했던 게 여행 상품,
숙박권, 그 워터파크 그런 관람권, 요런 거 있죠. 그런 여행 상품들. 시즌 이슈를 반영해서 온라인 마케팅이랑 똑같아요. 이커머스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시즌 이슈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카테고리로 정해서 방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방송을 기획해 주셔야겠죠. 어디서 방송을 할 거냐, 장소 선정해 주셔야 되고요. 누가 방송을 맡아줄 거냐, 연출, 스텝, 장비, 휴대폰으로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카메라 등의 그 전문 장비를 사용을 할 거냐 결정해 주셔야 되고, 쇼호스트 섭외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쇼호스트 같은 경우는 저는 진행자는 2인을 주로 추천드려요. 티키타카가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90분 동안, 1시간 동안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거 지루하죠. 그래서 두 사람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쇼호스트는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셀럽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섭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게 방송 컨셉이나 레퍼런스를 조금 조사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대행을 맡기실 때도요, 그냥 저희 A라는 제품 방송해주세요라고 그냥 던지지 마시고, 이 A라는 브랜드, A라는 제품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건 여러분이십니다. 대표님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직접 우리 제품은 이런 컨셉이 어울릴 것 같다라는 내용들을, 그리고 요거를 제일 잘 반영한 라이브 커머스나 홈쇼핑 방송들을 좀 자료 조사를 하셔서 방송을 맡겨주시면은 훨씬 더 퀄리티 있는 방송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품 진열이라든가 현장 세팅들 이런 것들 정해주시고 큐시트를 구성해 주시면 좋은데, 이 큐시트는 디테일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요 예시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걸 말합니다. 시나리오를 다 정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라이브 커머스가 방송을 1시간을 시작을 하고 나면은 갑자기 방향을 꺾을 수 없어요. 한 방향으로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의사항부터 이벤트, 그리고 제품의 소구점, 가격 이런 것들을 통일성 있게 가기 위한 그런 기획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구성해 주셔야 되는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소식 알림 찜, 그러니까 적어도 이 생방송에 들어오신 분들께 베네핏을 주셔야 돼요. 베네핏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유튜브랑 라이브 커머스는 달라요. 지금 기술독립군의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은 기술독립군의 팬이자 내가 여기에 일원이기 때문에 보시는 거예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어쩌다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네이버 검색하다가 갑자기 배너 광고가 뜨니까 클릭하셨고, 카카오를 들어왔다가 뜨니까 들어오신 거라서 내가 팬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내가 계속 볼 이유가 없어요. 혜택을 줘야겠죠. 지금 댓글 남겨주시는 분 뽑아서 선물 드립니다. 이런 이벤트를 조금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한 2-3개 정도 어렵지 않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걸 참여해달라고 진행자를 통해서 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멘트로만 요거를 응대할 게 아니라 아까 쌍방향 소통이 댓글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댓글로 궁금한 것들을 올렸을 때 그거를 응대할 수 있는 직원, 담당자를 무조건 배치를 해 주셔야, 답이 없으면 생각해보세요. 채팅창에 내가 올렸는데 답이 없으면 나가버려요. 실시간으로 응대할 수 있는 직원이 꼭 필요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라이브 커머스는 3P, 3C가 핵심입니다. 3P는 플랫폼, 프로덕션, 프로모션. 플랫폼에 맞는 접근 방식이어야 돼요. 내가 네이버에서 하냐, 11번가에서 하냐, 카카오에서 하냐, 쿠팡에서 하냐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달라지고 컨텐츠의 방향성도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기로 했다면, 어떤 플랫폼인지 정해졌다면 그 플랫폼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접근 방식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상품이에요. 상품을 정해진 시간 안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라이브 연출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을 조금 이제 외주를 주셔서라도 비주얼 퀄리티를 높이시려고 외주를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식품이라면 맛있어 보여야 되고요. 화장품이라면은 저걸 바르고 있는 쇼호스트 피부가 예뻐 보여야 되고요. 옷이라면 핏이나 소재가 디테일하게 보여야겠죠. 그런 라이브 연출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프로모션, 라이브 유입을 늘려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들어올 수 있는 사전 혹은 실시간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3C는 캐스트 컨버전 컨텐츠인데, 일단 캐스트, 브랜드 이미지, 매출, 팬덤을 상승시킬 수 있는 출연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무조건 직원이 진행한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고 메인 진행자를 좀 선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구매 전환율,
구매 전환율을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장점이에요. 이번 방송에서는 30대 여자가 많이 샀네? 다음 방송에서는 그러면 30대 여성의 진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 써봐야겠다. 지금 보니까 구매 전환율이 처음에는 5%였는데 7%로 올랐어. 저녁 시간대 했더니 구매 전환율이 올랐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방송, 그 다음 방송을 지속적으로 기획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하시고 나면은 2차 콘텐츠 활용까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한번 방송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60분의 방송이 데이터로 남겠죠. 그러면 이 콘텐츠를 가지고 여기에서 진짜 우리 식품이 맛있게 나온 30초, 1분을 편집을 해서 상세 페이지에 활용을 하신다든가 요것만 잘라서 인스타그램, SNS에 업로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셔서 컨텐츠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벌써 40분이 돼서 조금 빠르게, 제 말이 조금 빠르죠. 그런데 시간 안에 말씀드리려고 네. 잘 팔리는 라이브 커머스는 뭐가 다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컨셉이 명확합니다. 컨셉이 아주 명확합니다. 카테고리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파세코 가전제품이에요. 접니다.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미 필요 없어요. 이 제품의 스펙이 중요합니다. 이성소고가 중요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주구장창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 홈쇼핑과 똑같이 20분짜리 설명을 3번 돌립니다. 계속 돌려요. 계속 돌리면 필요한 사람은 들어와서 사게 돼 있거든요. 컨셉이 아주 명확하게 필요한 제품들에게 가전을 이성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구조를 잡고 있고요. 요즘 또 가장 핫한 게 여행 상품, 숙박권 이런 지금 시즌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예 크로마키를 통해서 배경에 실제로 지금 체험을 떠나실 워터월드를 띄웠습니다. 수상 레저 장면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쇼호스트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게 확실하다 보니까 이런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요. 지금 세 번째 보여드리는 거 딱 보면 아시겠지만 명품입니다. 고급스러운 세팅과 예쁘게 명품이 잘 어울리는 쇼호스트, 그리고 명품이 가장 잘 보이는 카메라 구도와 이 제품의 가격 할인, 이런 것들을 심플하게 보여주고 명품의 정품이 맞다는 이런 것들, 마크들, 신뢰성을 조금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컨셉을 명확하게 만들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케팅이 명확합니다. 이 마케팅 이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연예인을 섭외했다든가 사전 마케팅이 확실했다. 브랜드력이 확실하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자, 광희 씨가 등장을 한 생방송입니다. 보시면 12만 명이 접속을 하죠. 다릅니다. 연예인이 등장을 하면. 혹은 지금 보시면 요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 보시죠? 승우 아빠라는 지금 구독자 수가 제가 알기로는 100만 명 가까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우 아빠고요.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면 폴바셋이라는 커피 브랜드 아시죠? 폴바셋 님이십니다. 폴바셋의 대표이신 세계적인 바리스타 폴바셋이 어느 미디어에 가장 처음 노출이 됐냐면 라이브 커머스에 노출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5만 명이 접속을 하게 됩니다. 마케팅이 명확한 방송이고요. 자, 벤츠입니다. 브랜드 자체만으로도 마케팅이 확실하지만 벤츠가 얼마나 사전 마케팅을 했겠어요? 디지털 런칭 쇼케이스를 네이버에서 진행을 합니다. 역시 45만 명 가까이 생방송 중에 접속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케팅을 명확하게 하시면 일단 유입자 수는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타겟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폴프랑이라는 이제 뷰티 방송 전문가예요. 이분이 성형외과 상담실장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인데 뷰티 방송을 어떻게 했냐면 마치 유튜브 생방송 하듯이 매일 저녁 8시 반에 화장품을 들고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타겟이 누구예요? 피부에 고민이 있는 성형외과 피부과에 가고 싶은 여성들을 타겟으로 매일 밤 수다 나누는 기분으로 생방송을 진행했고 혼자 업체 맡기지 않고 혼자서 진행만으로 한 달에 몇십억대의 매출을 달성을 해내게 됩니다. 타겟이 명확했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내는 게 먹혔던 거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업체 같은 경우는 엄마표 요리라는 식품 브랜드인데요. 이분들도 역시나 타겟이 명확했어요. 저녁에 야식이 먹고 싶어서 출출할 때 들어오는 그런 20, 30, 40대를 타겟으로 저녁 8시 30분, 8시 50분에 화, 목, 토에 매번 생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인스타 라이브까지 같이 송출을 해서 방송을 해서 꾸준하게 매출을 이제 달성을 하고 있고 타겟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변동을 시키지 않고도 지속적인 방송이 진행이 가능하고 또 매출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타겟이 명확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 커머스의 폭발적인 성장세는요,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온라인 쇼핑 중에 모바일 쇼핑 비중이 68%가 넘습니다. 심지어 쇼핑 앱 체류 시간이 증대하고 있고요. 거래액 비중 증가하고 있고요.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충족시켜 줄 수가 있는 게 바로 라이브 커머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아직 라이브 커머스를 체험하지 못하셨다면 내 브랜드를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라도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궁금하신 사항들 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한 시간이 아니라 한 2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 너무나 머리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아나운서 출신이 돼서 역시 다르네요. 자, 우선은 채팅 한번 좀 읽어보시고 대답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엔 오늘 백종태 박사님이라든가 우리 조대희 대표님이 다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채팅방 제가 따로 열어놓을 테니까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요 방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신지민 전문가를 할 수 있는 카톡방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팅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네, 장승철님께서 구매 전환율의 정의는 무엇이냐라고 말씀해 주셨고 퍼센트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구매 전환율은 CVR이라고 해서 유입자 대비 예를 들어 100명이 들어왔어요. 그중에 몇 명이 실제로 구매를 했느냐. 네, 그럼 100명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구매 고객은 1명이에요. 그러면 구매 전환율은 1%겠죠. CVR이라고 해서 검색해 보시면 구매 전환율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마케팅 전문가라고 하기엔 사실 저는 좀 부끄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쇼호스트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의는 제가 알고 있어서 CVR은 유입자 수 대비 구매자 수다라고 계산 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질문 하나. 예, 질문 이제 직접 해주시죠, 이제.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쇼 호스트 분들이 그런 영업 노하우들이 좀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 완판되는 분들의 노하우가 그 개인에 대한 노하우도 뭔가 있을 것 같고,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쇼호스트나 이런 쪽에 쇼핑몰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방송국을 꾸미는 건데, 네. 만약에 이제 개인이 혼자 방송국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경쟁력을 받는 포인트, 그러니까 그런 방송국 사람들하고 우리 개인이 경쟁을 가질 때 어떻게 포인트가 있을까? 그런 어떤 쇼호스트의 그런 노하우처럼 그런 어떤 장비의 어떤 그런 경쟁력 뭐가 있을까? 내가 여기다가 아이고. 네, 지금 탁 대표님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 판매 노하우는 그거 가지고 1시간 강의를 해야 됩니다.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글쎄요. 이제 판매 노하우를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쇼호스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이제 세일즈 포인트를 타겟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타겟이 느끼는 문제점, 상황을 분석을 합니다. 내 고객이 그냥 싸다고 구입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문제 상황에 봉착했을 때 솔루션이 내 제품인 거기 때문에 그 다양한 변수들을 예측을 하고 그 변수들 중에 메인 타겟 고객의 문제점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답안지를 가지고 이제 생방송 동안 풀어요. 그러니까 쇼호스트의 멘트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자극해요. 너 이거 불편했지? 너 이거 힘들었잖아. 알고 있어. 라는 거 계속 끊임없이 자극을 하면서 판매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비호감이 아니라 호감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쇼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비주얼적인 장점, 보이스적인 장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쇼호스트로서의 판매 노하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방송 경쟁력의 이제 포인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이신 것 같아요. 대기업이야. 비용으로 쏟아부을 수 있잖아요. 그쵸? 셀럽도 섭외하고 최고의 대행사에 한 방송당 1,000만 원의 대행비를 지불하고서라도 진행하면 되는데 개인 방송 같은 경우는 하지만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타겟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대기업은 그러니까 애플의 고객과 내 제품의 고객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속성, 성실성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느 날 매출이 터지는 중소형 브랜드는 없어요. 지속적으로 사실상 꾸준하게 아까 정구철 회장님도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팬덤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첫 방송부터 내가 매출 100만 원이라도 만들겠어. 물론 100만 원 나오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첫 방송에
예를 들면 내 A라는 제품의 스토어쯤을 50명만 늘려보자. 그것만 어디예요? 그쵸? 50명이 내 채널을 구독해서 다음 생방송 때 이제 스토어찜이랑 방송 알림을 해놓으면 다음 방송 때 끌려오거든요. 메시지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A라는 브랜드 다음에 방송할 때 오늘은 안 샀는데 궁금해라는 게 마케팅의 포널에서도 인지시키는 것 자체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팬덤을 늘린다는 생각으로 앞서 제가 조금 보여드렸던 요분들이 약간 그런 타겟,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폴프랑 이분 0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매일 8시 반에 트시더라고요. 매일 틀면서 안녕 이러면서 이제 팬덤 만들듯이 오늘 제품 안 사도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면 클렌징을 좀 잘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뭔가 팬덤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성실하게 꾸준히 콘텐츠를 쌓아 나가시고 그러면 이 팬덤이 제로에서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는 거지 제로에서 마이너스 10이 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든 내가 쌓는다는 느낌으로 꾸준히 가시다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구매 전환율을 보시면서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공격적으로 할 때다. 그럼 그때 이제 온라인 마케팅도 들어가고 그때 한번 셀럽도 한번 출연시켜보고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유의미한 매출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또 질문하실 분은 자기소개를 하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중국의跨境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김관영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참 훌륭한 강의요. 이런 대화 나눔이었습니다. 네, 심 선생님께 깊이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정구철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제안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 그동안은 아이콰 대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해란 선생님의 책도 보고 그 좋은 말씀 자료도 읽고 그랬는데 그쪽은 중국을 좀 많이 수출해 보겠다는 취지의 왕홍 라이브 커머스고 네. 지금 심 선생님께서는 고맙게도 늘 한국에도 어떻게 적용을 잘했으면 좋을까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업력과 경력으로 아주 좋은 강의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간 방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기술 독립군을 포함해서 이 심 선생님 회사와 콜라보가 좀 이루어지고 이 지금 부진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반짝이는 등불처럼 저희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 좋은 수출에 또는 국내 판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대표님. 장승철 대표님이 다시 한번 채팅 오셨네요. 읽어봐 주실까요? 네, 이커머스 1인 운영자의 수익 모델은 소개한 상품 판매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해당 상품 업체로부터 받는 것인지요? 이커머스 1인 운영자의 수익 모델, 이커머스 1인 운영자. 제가 이게 개념이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요, 대표님. 그러니까, 본인의 스토어에서, 장승철 대표님께서 본인의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그대로 그 판매 수익을 거두시면 되는 거고요. 뭐, 그룹이라든가, 뭐 쿠팡이라든가 여기에서 셀러로 활동하는 그런 쇼호스트, 일명 쇼호스트들에게 방송을 맡길 경우에 그 수익이 쇼호스트한테는 수수료를 해당 상품 업체로부터 받는 것이냐, 요거를 문의 남겨주신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은 셀러마다 조금 다릅니다. 셀러별로 조금 능력 있는 셀러들은 사실상 매출이 얼마가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매출이 0원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1시간 동안 에너지를 쏟았는데 매출이 또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사실은 능력 있는 쇼호스트들일수록 기본적인 고정비 플러스 판매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냥 일단 내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데 조금 집중하겠다 하신다면은 거기에 실제로 약간 신입 쇼호스트 느낌으로 이제 뭔가 셀러로 진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판매 수수료 기반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판매 수수료가 우리 장수철 대표님의 제품 판매한 금액의 일정 부분, 5%, 10%, 15% 협상하기 나름이겠죠? 그 금액을 업체에서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업체 전달 그 시스템이 말씀드렸던 뭐 쿠팡이나 그립에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벤더사로 입점을 하시면 거기에 그 시스템에 따라서 결제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 우리
산소호흡기 하신 백종태 박사님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굉장히 필요하실 것 같은데 지금.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마감을 하면서 제가 우리 지금 좀 책 지금 한번 보시면 나중에 좋을 것 같아요. 책 제목이 나는 홈쇼핑에서 마케팅의 모든 것을 배웠다. 우리 심지민 쇼스가 직접 쓰신 책인데 여기에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공격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마케팅과 세일즈의 영업 전술 교본. 오늘 하신 이런 핵심을 사실은 요걸로 아마 딱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네. 군더더기 없는 마케팅 기법을 오늘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고요. 오늘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카톡방을 따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다음에도 고맙습니다. 2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